먼저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영국 중앙은행이 한 달 만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현지 시간 15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외 채권 대출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정부가 외화 계정이 있는 미국 은행에 달러로 이자를 보냈고 지급 처리가 승인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다음 주 상원위원회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뮬러 그리스먼 포트폴리오 전략 매니징 디렉터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긴축은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미국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다음 주 상원에서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2월에는 하원에서 증언을 했었는데 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 상원에서 증언을 하면은 이제 어떤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가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CEO들이 내주 상원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2월 달에 하원에서 미국 경쟁 법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의 목적으로서 520억 달러, 그것도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4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상원위원회에서 인텔의 팻 게어싱어, 그리고 또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으로트라, 그리고 램 리서치의 팀 아처, 그리고 파카의 프레스톤 페이트 등 대부분의 CEO들이 다 참석을 해서 23일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있으면은요, 이번에 이 공급망 관련된 어떤 지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기업 중심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은 시설 투자 관련 연구개발 모든 부분에 있어서 520억 달러 지원 부분이 우리 원화로 따지면 64조 원이 되고요. 또 시설 투자 금액의 40%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TSMC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그리고 TSMC는 아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부분이 이런 기업들에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은 그게 아니고 미국 중심으로서의 지원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어쨌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판단하는 인텔에 대한 투자는 지금 가장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는 회사가 인텔의 CEO인데요.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과 상승 여력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의 가격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겨우 6, 7%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반도체 업종에 투자는 하더라도 인텔은 투자를 하지 않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과 ETF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큰 비중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텔의 매력도는 떨어지는 이유는요, 상대적인 경쟁력, 성장력, 기술력 모든 부분에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기업들, 마이크론이라든지 램 리서치,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반도체 대표적인 ETF들, 속스 ETF라든지 SMH ETF, XSD ETF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반도체 비중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20%는 최소한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많이 가져가면 40%까지도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헤징, 성장 투자, 가치 투자 모든 전략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텔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 뉴스 살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의 비관론 뉴스 다뤄볼 텐데 그 전에 CME 뉴스 영상 코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energy quadrant today, taking a look at the April natural gas contract, which is strengthening, biggest one-day jump in price in 9 trading days for the April contract. The high today up almost 5.25%, 4.997. Settled today closer to the highs than the lows, but only up a little bit more than 4.5% at settlement. The low today was actually down 1.2% at 4.691. So wasn't a straight up day. We actually were negative, but then the inventory report kind of turned that around. Today was the second largest one-day gain since February 16th. And natural gas is working on its second up week in the last 3 and is up over 39% since the December lows. I mentioned the inventory report. The EIA weekly natural gas storage report printed a draw of 79 billion cubic feet, slightly larger than market expectations, which were right around 73 billion cubic feet, and larger than the 5-year average of 65 billion cubic feet. Again, a draw. So this was a larger draw than was expected versus the 5-year average, and it increased deficits to 304 billion cubic feet and decreased supplies to 1.44 trillion. Now, next week's report is expected to be near the 5-year average, a little bit lower, 62 billion cubic feet of a draw, and that's due to light weather demand. National demand remains very light as warm conditions continue in the southern U.S., with highs of the 60s to 80s, while it remains relatively comfortable across most of the east with highs of the 50s to the 70s. A second colder system with rain and snow is tracking out of the Rockies, moving into the Central Plains, and its paths right after that will take it towards the Great Lakes. Friday to Saturday, it'll be bringing showers and dropping temperatures a little bit. They're going to range from the 30s to the 50s, but with little sub-freezing air anywhere in the U.S. in the next 7 days, demand is going to remain lighter than normal. 네, 골드만삭스는 일단은 비관론을 내놨어요. 근데 본부장님은 항상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향후 1년 동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충되는 의견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자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에 대한 정의 해보겠습니다. 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자, 이 단어가 나왔던 시기는 1970년대 후반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을 그때와 비교하는 이유는 1970년도에 이 천연가스, 유가, 석탄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1970년대하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이번에 이 폭등한 연료 가격들이 6개월이나 1년 안에는 극복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그 정도로 걱정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970년대 후반 보시면은 유가와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보시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었습니다. 오른쪽 끝을 보시면 2.0이 나오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0.5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2007년, 2008년도에 유가가 $150 이상까지 올라갔었을 때를 보시면 이 고점이 1.3입니다. 지금 현재가 0.5인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득 대비해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의 투자가 중요하긴 합니다. 따라서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징 전략이 중요한데 관련된 업종으로서는 반도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될수록 유가 상승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또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인플레이션을 쌓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이 대표적인 세개 업종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70%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